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RM 채널의 역도맨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역도의 용상 종목 클린앤저크 혹은 프론트 스쿼트 시에 손목과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가 이전에 렉 포지션 배우기 영상에서 팔꿈치 통증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내 팔꿈치와 손목이 아플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프론트 렉 포지션 시에 충분히 몸통으로 바벨을 지지하지 못하고 팔로 바벨을 잡고 있게 되면은 이 무게의 부하가 손목과 팔꿈치로 전해져서 팔꿈치와 손목이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손목과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 내가 손목 유연성이 좀 좋지 못하구나, 혹은 뭐 삼두가 타이트해서, 아니면 팔꿈치 관절이 좀 좋지 못해서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딱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에 의하면은 손목 유연성과 팔꿈치 유연성이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얘네도 유연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럼 뭐가 원인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런데 팔꿈치를 높이 올리는 동작 자체가 편해야지만 무게를 우리 몸으로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이것을 막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렉 포지션을 만들 때 흉추를 충분히 신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벨의 무게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거를 우리 팔로 지탱하게 돼요. 그래서 흉추를 충분히 신전시켜서 바벨의 무게를 우리 몸통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흉추가 펴져 있는데도 팔꿈치가 높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 등 뒤에 있는 근육이 팔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애가 광배근이, 이 근육이 짧아지고 타이트해져 있고 유연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팔이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꾸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풀어줬을 때 올라가는 게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을 경우 프론트 렉 포지션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 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벽이 돼도 좋아요. 특정 기댈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하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의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 잡아주시고 몸통을 앞쪽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쭉. 이때 팔과 팔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최대한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포인트 하나는 눌렀을 때 내 흉추 뒷부분, 윗등 쪽에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날개뼈 주변과 윗등 쪽에서. 그렇지 않고 허리만을 꺾게 된다고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때 배에 가볍게 힘을 줘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쪽 손은 위에다 포개고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러면은 위에 포갠 손 쪽에 등, 광배근 쪽이 굉장히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렉 포지션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동작들을 반복함으로써 훌륭한 렉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데드행이라는 동작이에요. 일반적으로 철봉에서 수행하는 동작인데 지금 여기는 철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벨에 매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냥 어깨 넓이 정도로 혹은 좁은 그립으로 매달려서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어깨를 당기고 있지 마시고 최대한 힘을 뺀 채로 축 늘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쭉. 지금은 제가 바벨에 매달려서 발이 다 있는데 발이 닿지 않는 철봉에서 매달려 주시면 가장 좋아요. 자, 이때 머리를 앞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어깨 관절이 쭉 늘어날 수 있게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허리 쪽까지 힘을 쭉 빼면은 내 팔 뒤쪽부터 요 허리춤까지 쭉 스트레칭 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동작은 직접적으로 폼롤러를 이용해서 광배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폼롤러를 바닥에 놔주시고요. 몸을 옆으로 누우시면서 광배 쪽에다가 폼롤러를 깔아주세요. 광배를 위아래로, 그리고 앞, 뒤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내가 훨씬 더 강하게 광배를 마사지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팔꿈치를 잡아서 내 머리 뒤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광배를 충분히 늘려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우와 훨씬 더 강하게 폼롤링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동작. 자, 직접적으로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흉추가 부드러워질 수 있게 흉추 주변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내 날개뼈 주변 흉추 쪽에 폼롤러를 받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폼롤러로 가볍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너무 많이 굴려서 폼롤러가 허리 쪽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흉추 주위에서 폼롤러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바로 흉추를 굴곡 신전을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자, 쭉.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흉추를 신전할 때 요추가 같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끔,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가볍게 배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를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흉추만을 따로 신전시키셨다가 굴곡시키셨다, 신전시키셨다, 굴곡시키셨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폼롤러를 옆으로 베고 누워주실 거예요. 자, 누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구부려서 새우 자세로 누워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선과 함께 팔을 뒤쪽으로 쭉 넘겨주셔서 손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때 포인트는 다리가 같이 넘어가지 않게끔 고정한 상태에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쭉. 만약 이때 나의 흉추 유연성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리가 딸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요렇게 내 다리를 플레이트 혹은 물체, 다양한 물체들을 이용해서 고정시킨 후에 동작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광배와 흉추 유연성을 그리고 가동성을 얻을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제가 앞에서 손목과 팔꿈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원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얘네도 원인일 수 있어요. 얘네가 유연해서 가동성이 좋아져서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삼두 같은 경우에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엎드리셔서 폼롤러를 이용해서 삼두를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위아래로 문질러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손과 머리로 가볍게 삼두를 포개서 누르고 압을 주시면서 삼두 자체를 굴곡 신전을 해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 요걸 조금 더 좋아해요. 오, 시원해라. 자, 그리고 손목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자, 손을 가볍게 바닥에 짚어주시고 내발기기 자세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밀어주셔서 손목이 신전될 수 있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를 펴주셔야 합니다. 팔꿈치를 펴고 동작을 수행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으로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손바닥은 가능하면 가깝게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이용해서 크게 원을 그려주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손목이 신전될 수 있게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렉 포지션을 위한 팔꿈치와 손목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작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역도 동작, 클린 앤 저크 프론트 스쿼트 동작이 괴로우셨던 분들이 동작을 훨씬 더 수월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원활한 채널의 역도맨 이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